선생님, 여성분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외적인 부분이라던가 다른 부가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중년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젊은 여성과 좀 연세가 있으신 중년 여성분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외적인 매력을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중년 여성분들은 또 중년 여성분들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네, 20대 여성과 한 이제 40대 중반 여성 또는 50대 초반 여성, 40 중반 이후를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중년의 여성과 20대 여성과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 나겠지만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외적인 매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들이 차이가 있어요. 또한 그 차이 때문에 남자들이 또 기대하는 게 또 달라요. 젊은 여성들한테 기대하는 것과 또 중년의 여성이 기대하는 것도 다르죠. 예, 남자들이 중년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라고 할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개방성이고요. 둘째가요, 포용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거침이 없는 것들을 개방성이라고 해요. 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젊기 때문에 또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 몸을 좀 단도리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시집도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폐쇄적이에요. 조금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 남자나 만나서 아무 남자 잠자리를 갖고 아무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조지잖아요. 그죠? 근데 중년은 좀 다릅니다. 중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40 중반에서 50 초반 정도 되면은 자녀들도 대부분 다 양육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중년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 이런 개방성을 원하는 거고요. 그럼 개방성이라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 사고의 개방성이에요. 사고가 개방적이다는 얘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 난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도 하면 안 되고 난 이런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기상 내가 시집도 가야 되고 좋은 남자도 만나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사고하고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잘못했다간 내 인생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년은 이제 사고의 개방성. 그 사고가 개방적이면 또 뭐가 또 다르냐면 젊은 여성들과 다르게 성적으로도 좀 개방적입니다. 예, 성적 개방성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또 포용력인데, 이 포용력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포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 개방성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허락하는 거잖아요. 개방성은 나를 허락하는 거고, 포용력이라고 그러면 타인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이 그 넓은 사람이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넓어지겠죠. 근데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남자들을 좀 가려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생식적인 문제라든가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예, 생식적인 문제라든가 종 번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고방식이 좀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타인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좁죠. 예,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은 타인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넓어집니다. 예, 포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포용할 수 있느냐? 예,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허용 범위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 사회의 어떤 행동들. 또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꼭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도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요,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포용력을 갖춘 어떤 중년 이상의 분들을 보면 푸근함을 느끼는 거죠. 막 안기고 싶어지는 거야. 그 품 안에 사회 현상들을 얼마나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제 매력을 이야기하니까 내 남자에 대한 이제 허용 범위 또한 넓어지는 거죠. 이제 젊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들을 골라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녀들도 다 키워놨고 폐쇄성이 좀 낮아지고 나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남자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요, 이게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방성, 그리고 포용력, 이런 네. 거를 남자들이 기대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포용력이나 개방성을 넓히려고 한다면은 크게 한 3가지 방법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성은 나에 대한 허락하는 범위예요. 내가 내 자신을 허락하는 거고, 포용력은 내가 타인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점점 넓어져야만 매력 있는 중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가 50대인데 20대 외모를 갖고 있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50대인데 20대 외모를 갖고 있다? 그거 이상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노화에 우리가 얽매여서 내가 피부라든가 생긴 것만 젊어지려고 보톡스 때려 맞고 막 리프팅하고 막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고 대신에 얘가 개방성과 포용력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이고 성숙이고,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달 과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발달 과정이라고 하면 생로병사죠. 일단 발달 과정에 순종해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 일단 순종해야 되고, 2번째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떤 과업을 위대하게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중년까지 왔다. 그럼 사회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성장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니체가 그 위버맨시라고 하는 개념을 했는데, 위버맨시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OVERMAN, over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뛰어넘는 사람들, 초월한 사람들을 저 위버맨시라고 이제 독일어로 얘기를 해요.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이고요. 근데 사람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발달 과정을 거쳐서 위버맨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낙타처럼 사는 삶이에요. 낙타는 뭐냐면요, 사회에서 주어진 과업을 내가 다 등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어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가르침이 있잖아요. 여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어때야 되고, 학생은 어때야 되고, 엄마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짊어지고 사는 게 낙타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성장을 하면 사자 같은 삶을 삽니다. 사자 같은 삶은 뭐냐면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투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you should be, 넌 어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시기를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회의 어떤 주어진 관념들에서 반항하는 시기죠.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퇴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인 개념을 배우지 않아요. 엄마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걸 배우기 이전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내가 즐겁게 내가 만든 가치에 따라서 재밌게 살아가는 것, 그걸 위버맨시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사자, 어린아이처럼 발달을 해간다. 그러면 중년이 됐다는 건 이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이걸 발달해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내가 어릴 때는 낙타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좀 어른이 됐어, 나 이제 사회의 관점들에 좀 이겨볼 거야. 사자처럼도 살아야 돼요. 그 중년이 되면은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가르쳐준 어떤 과업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창조한 가치,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만든 가치들.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떤 가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신도분들을 만날 때 어린아이들만 만나줬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낙타 아니면 사자인데 어린아이는 그런 어떤 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이런 틀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던가 그렇죠. 신념 이런 거. 그렇죠. 이 개방성과 포용력이 섹시함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 사회적 법칙에 순응하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과 중년에게 기대하는 건 다릅니다. 사회가 청년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생산성이죠. 젊은 남자들에게는 높은 생산성을 원하고, 젊은 여성에게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높은 출산율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그 출산율을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또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 동물로 표현하면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이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포괄적합 떨어가는 인구를 늘리는 건 DNA의 숙명이에요. 우리 유전자의 숙명이에요.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여성이라고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리한 사람들이 남자들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거예요. 젊은 여성들의 매력은. 근데 중년은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기능을 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포용력이라고. 기댈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젊은 남성들이나 뭐 또는 이제 중년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람이 났는데 딱 바람난 상대를 보니까 중년의 아줌마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 왜냐면 남자도 쉬고 싶거든. 그럼 포용력 높은 그런 아줌마한테 가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남자들이 중년 여성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쉴 수 있는 곳, 편안함, 포용력,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거에 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째가 뭐냐면, 3번째가 중년이 된 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나이 들어감을 수용하세요. 예, 나이 들어감을 부정한다는 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에요. 해가 딱 넘어서 50 됐어요. 너는 50 됐으니까 나쁜 년이야. 50 됐으니까 인생 조졌어. 그럼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니죠.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이가 50이 됐어. 아유, 그런데도 넌 참 멋져. 너는 50이 됐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야,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고 네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고 개방성과 포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넌 정말 훌륭한 여자야. 친구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친구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내 나이 들어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이 들어가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행하려고 보톡스 때려 맞고 필러 넣고 막 이러면은 그 역행하는 거죠. 결코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예, 연예인들은 이제 브라운관 앞에 서야 되니까, 카메라 앞에 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대부분 연예인이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렇게 중년의 어떤 쪼글쪼글함이 그게 또 그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고가 성숙해지죠.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개방성과 포용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많이 보는 영화 장르가 있죠. 포르노입니다. 네. 포르노의 한 장르 중에 MILF라고 있어요. 밀프라고 있는데요. 그 장르가 뭐냐면 중년 여성들이 나오는 장르예요. 여러 가지 포르노 장르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꽤 큰 시장입니다.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아주 큰 포르노 시장 중에 하나가 중년 여성들이 주연 배우로 나온 영화들이에요. 거기서 중년 여성들, 말 그대로 아줌마들이에요. 배 나오고 뚱뚱한 아줌마들이야. 그 아줌마들이 야동의 주인공인 거예요. 젊은 남성들은 그 포르노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포용력과 개방성 때문이에요. 그 중년 여성들이 나오는 포르노는 젊은 여성들이 나오는 포르노와 질 차이가 확연해요. 젊은 여성들이 나오는 포르노라고 그러면 이제 뭐 연애하는 얘기라든가 알콩달콩 한다든가 또는 뭐 부킹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뭐 숨겨놨던 어떤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중년 여성들이 나오는 그 포르노 장르의 내용은요, 보통의 이제 중년 여성들이 젊은 남성들을 품고 있는 형태로 나와요. 마치 옆집 총각을 안고 있는 아줌마. 우리 집에 놀러온 아들의 친구를 뭐 이렇게 취하는 아줌마.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품고 있는 형태로 나와요. 내용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근데 그 장르가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예요. 그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중년 여성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건 뭐다? 그런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개방성. 네, 그런 거죠. 선생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젊은 여성들과 중년의 여성은 다릅니다. 그리고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에게 남자들이 기대하는 것 또한 달라요. 남자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높은 번식력과 생식력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젊은 여성들한테 섹시하다,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번식력이 강한 여성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섹시함을 남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중년 여성한테 섹시하다, 매력 있다를 느낀다고 하면 번식력이 아니에요. 포용력과 개방성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가면 감사하시고, 본인의 그 지적 성장, 지적 확장, 또 품을 수 있는 그 가슴의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